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저는요, 어제 사실은 주말에 여러 가지 이슈가 좋은 소식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오후장에 좀 좋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코스피가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오늘도 코스피 약보합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멘토님은 어제 어떠셨어요? 네, 사실 주말에 좀 기대를 했었어요. 무역 협상도 좀 잘 됐고 그다음에 대북 이슈도 좀 상당히 좋게 됐었고요. 사실 그러한 모습들 보이면서 월요일장 좀 잘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일본이 재뿌렸어요. 예. 전 역시 일본을 그렇게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그러면서도 일본 여행은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들. 일본 여행 가지 마시고요. 저기 동남아 쪽 좋은 데 많더라고요. 그쪽으로 좀 가셨으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은 누차 좀 말씀을 드렸지만 싸요. 상당히 좀 싼데 그거밖에 없습니다. 뭐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증가치가 늘어나고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여전히 한국 기업들의 EPS 증가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한국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IT 쪽에 있어서의 제재, 이 부분들이 IT 쪽에 있어서의 실적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연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섞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부분들도 잘 이겨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수는 여전히 뭐 가두리 장세죠. 박스권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 포커스를 좀 잘 맞춰가지고 보시는 전략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식잔소리2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문자와 전화 상담 모두 활짝 열려 있죠. 먼저 문자 상담 방법은요,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합니다. 또 전화는요,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단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텔레비전으로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요,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면서 댓글 참여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깜짝 이벤트가 하나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벤트인가요? 예,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시장 자체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탐방을 좀 다녀왔던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참여를 해주시는 분, 선착순 50분에게 제 기업 탐방 자료를 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작년 말에 제가 보내드렸던 탐방 노트 딱 한 번 보내드렸었는데 그 종목이 메페스하고 테스나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하반기를 좀 대비를 해서 탐방을 좀 다녀왔었고요. 그 기업들에 대한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내드릴 겁니다. 선착순 50분에게 보내드릴 건데요. 샵 4989로 제 이름이죠. 정재훈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탐방 노트를 선착순으로 좀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내주실 때 상담을 받으실 종목까지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 그 점까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이벤트 딱 50분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샵 4989번으로 정재훈 혹은 정재훈 탐방 노트라고 쳐서 보내주시면은 지난주에 우리 멘토님께서 직접 다녀오신 그 탐방 갔던 기업에 대한 자료들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 잠시 후에 상담 시간에는 차례차례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자와 전화 지금부터 바로바로 많이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우리 멘토님의 잔소리 들어보기 전에 오늘 장의 특징주 살펴보고 오시죠.
네, 이렇게 오늘장의 특징주와 오늘장에 관련된 특징 섹터 한번 알아보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일단은 오늘 시장 흐름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개인 수급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급하면은 이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에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외국인 기관 다 빠지고 있네요. 참 수급 부분들을 좀 보고 있으면 네.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 돈 많다.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실 이게 저도 사실 고민이에요. 지금 보면 거래소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4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다가 소폭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 기관 쪽도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해 주는데 최근 들어서 시장 자체를 보게 되면 6월 한 달 동안 보게 되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그러면서 상반기 마지막을 넘기고 난 이후에 이제 7월 달 하반기가 좀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썩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나쁘게 출발한다라고 좀 보여지진 않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종목에 있어서의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특히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연기금 쪽에 있어서의 6월 달 한 달 동안의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방어 역할을 좀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사실. 연기금 쪽에서 저가 매수를 좀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수급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은 오히려 매도가 더 컸었고요. 개인 쪽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마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타기 혹은 추가 매수 이런 부분들을 좀 단행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보게 된다라면 많이 빠져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수가 움직일 때의 이 모습들은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이 매수를 해줘야지만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전날 같은 경우 외국인 쪽에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좀 많이 매수를 해줬었어요. 그러면서 반등 시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필히 좀 수급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개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수급적인 부분들은 그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역배열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보지 마시고 기존 라인대를 잡아드리게 되면 61선 위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역배열 종목이라고 해도 61선 위에 있는 포진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61선은 사실 수급선이라고 좀 얘기들을 많이 해요. 차트를 좀 더 보면 지금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아직까지 61선에 밑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적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 지금은 쉬어도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사실 쉬어도 되는 구간인데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종목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럼 결국에는 61선 위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서 종목을 섹터를 좀 짚고 넘어가 보게 되면 어제 좀 빠졌다가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 5G예요. 5G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대장이 일단 KMW고 여기에서는 일단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얘가 대장이니까 그 다른 후발주들을 좀 보시게 되면 61선에 걸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HFR 같은 경우 61선에 걸쳐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군들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보면 61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RFHIC도 빠졌다가 금세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61선을 기준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 즉 결국은 이 RFHIC를 포함한 5G 쪽 같은 경우는 성장이 계속 될 수 있는 그런 섹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은데
61선을 만약에 깨고 내려가는 종목이 생긴다? 뭐 이노아이어리스 같은 경우도 61선을 깨는 듯 보였습니다. 바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는 61선을 깨고 내려간 종목군들을 일단 관심권 여기서 배제를 시켜놓고 61선 위에서 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테마주에서는 여전히 KMW하고 그다음에 오이솔루션이 대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KMW와 오이솔루션의 저점 자리대를 깨는지를 체크를 하고 나서 종목군들을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뭐 오이솔루션이나 뭐 KMW를 좀 놓고 봤어요. 근데 KMW 주가가 예를 들어 장중에 37,000원을 하회하면서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뭐 삼지전자라든가 뭐 이런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KMW가 빠지고 있어요. 저점 자리대 깨고 있어요. 그럼 이걸 61선 지지하겠지. 뭐 그 생각보다는 대장이 빠지고 있으면 61선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1선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일단 현금을 좀 만들어 놓고 다음 자리대를 좀 보는 전략,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든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북주든 뭐든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잠깐 대북주도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대북주 말씀드렸을 때 철도나 대북 송전, 가스관, 농업 이 중에 개성공단 관련주들의 차트의 모양새가 제일 이쁘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신원이나 좋은 사람들, 인디에프, 뭐 JST나 이런 기타 등등의 종목군들을 보면 61선 위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61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거래가 늘어나면서 지금 정배열권역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러한 식의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전략이 더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아TI 같은 경우도 61선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역배열권역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 접근을 하려면은 그래도 정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더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뭐 매수해도 되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아마 하시는 분들이 좀 생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면 하락을 했을 때의 되돌림 자리대,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좀 나온다고 했었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되돌림 자리대가 나왔어요. 결국은 5,450원, 좋은 사람들 기준으로 5,450원 자리대가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5,000원 이하권역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5,500원대 자리대를 필히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고, 지금 대장은 뭐 인디에프가 되어 있는데, 인디에프도 지금 보면 하락폭의 절반 되돌림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면 어제 오늘 3,150원 자리대를 안착을 해준다라면 좀 더 상승을 하겠지만 3,150원이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일단 챙기는 전략, 그리고 물려 계셨던 분들은 일정 부분들이라도 현금을 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목표치는 다 찼어요. 이렇게 목표치는 다 찼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자리 때는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챙겨야 될 자리다.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흐름부터 5G 섹터로까지 이어갔었죠. 5G 섹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1선 위에 있는지 아닌지가 많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대장주인 KMW의 흐름까지 함께 챙겨가 보시면 좋다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북주까지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이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섹터로 반도체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본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쪽에 좀 소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은 무역 분쟁, 미중의 이 무역 분쟁이 완화됐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화이 제재도 어느 정도 완화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미국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하드웨어에 한해서 판매를 허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제 일단은 글로벌 증시에서는 반도체주들 강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그래서 저는 오늘 SK하이닉스가 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화이 때문에 그동안 눌려왔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SK하이닉스는 그대로 있고 오히려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에 따른 반도체 장비주들은 더 잘 가고 있더라고요.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 화이 쪽에 있어서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 이 부분들 얘기가 좀 있는데, 이거는 전면적으로 이렇게 허용을 해줄 트럼프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기사가 나왔던 부분대로
보게 된다면 화웨이 쪽에 있어서 사면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그런 사항들이었었거든요. 그래도 상당 기간 오래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가 좀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웨이에 있어서의 무역 분쟁, 뭐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됐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일본 쪽에서의 규제 이 부분들이 일단은 장비사들, 즉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 완성품을 만드는 이런 기업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발등에 좀 불이 떨어졌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재고를 축적해 놓은 부분들이 한 달 정도의 여유가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 화이트리스트에 일단 포함이 배제가 됐다라는 그런 부분들 하게 되면 승인까지 수출하게 되면 승인까지 뭐 3개월 정도가 좀 소요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좀 타격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반면에 뭐 어쩔 수 없이 타격은 있겠죠. 근데 반대급부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일본의 이 규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자국의 기술력을 끌어올려야 되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소재업체들에게는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그런 시각이 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아마 잘 해결을 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아직까지는 뭐 아닌 것 같아요. 차트의 모습을 봤을 땐. 다만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오늘 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보게 되면 뭐 동진세미캠이 일단 첫 번째 수혜주로 좀 거론이 되면서 전날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공매도에 대한 이 제한 조치,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오면서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거는 그냥 단기적인 이슈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박스권적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만, 거래량이 좀 너무 많이 올랐던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눌림목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 좀 보자라는 의견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성 같은 종목도 있어요. 네. 후성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탄력이 좀 약하죠. 특히나 이 동진세미캠은 전날 양봉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는 음봉이었었고 오늘은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의 이 추세에 대한 부분들은 저항 자리대로 좀 분류가 되고 있어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추격 매수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이외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뭐 ENF 테크놀로지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상승 추세대로 여전히 좀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61선을 지지를 해주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보시는 관점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결국은 특수가스 업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일본 쪽과의 무역 제재 이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뉴스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그런 결국에는 조정을 받았을 때만 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올라가게 된다라면 내게 아니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는 그런 전략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은 이게 너무 자충수다. 일본 쪽에서도 자충수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이슈가 나온 만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살펴보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 멘토님의 가자 종목들 살펴볼 시간입니다. 저희 살펴보기 전에 늘 하는 게 있죠. 하나, 둘, 셋, 가자! 가자 종목 한번 살펴보고 오시죠. 네, 정재훈 멘토님의 가자 종목들입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 종목들에 주목하라라고 올려주신 종목들인데요. 첫 번째 텔레칩스 있었고요. 원익 IPS, ICD, 삼천당 제약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HB 테크놀로지도 있고요. 캠시스, 서원인텍, 예스티 있고요.
자, 그리고 어제 공개된 히든 종목이었죠. 동훈 아나텍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일단은 이런 종목들 리뷰를 가도록 할게요. 일단 보면서 사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뷰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오늘 리뷰 어떤 종목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예, 이게 너무 많이 해드리면 방송으로만 참여하시니까 네. 일단 서원인텍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원인텍이요. 네, 서원인텍을 제가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총목에 AS를 해줘도 되는지 뭐 그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일단 서원인텍이나 이런 부분들은 5G 설비 투자나 이런 쪽에 있어서의 나름대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단점은 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없는 부분들이 좀 단점이에요. 일단 한 차례 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거래량 자체가 말라버리면서 박스권역에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결국은 하락은 마무리가 됐으면 이제 기간 조정 형태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 상황에서 거래량이 한번 튀겨주면서 상승이 좀 나왔었고 그 이후에 다시 눌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름대로 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수급적인 부분들도 뭐 그다지 뭐 나빠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뭐 외국인 쪽과 외국인 쪽, 기관 쪽 일단은 뭐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올해 동안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매도로 좀 전환된 그런 모습들이 있기는 한데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 말경부터는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6%의 좀 배당 수익률이 있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일단 이 기업의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작년 같은 경우 6%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주가 수준이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단 말이에요. 작년에 별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51억의 영업이익에 50억의 단기 순이익을 냈단 말이죠. 분기적으로 봐도 작년 말만 적자를 기록했고 1분기, 2분기, 3분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된다면 실적은 더 좋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배당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 재무구조 괜찮고 주가 자산 가치도 8,000원대에 있는데 5,700원대예요. 크게 뭐 겁날 부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투자 마인드로 보게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일단 뭐 보유 의견을 드려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없으신 분들은 뭐 매수해봐도 괜찮다. 뭐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종목 혹시 리뷰할 게 있나요? 뭐 다른 종목 부분들에 있어서 딱히 뭐 리뷰를 해드리거나 뭐 그럴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것 자체가 IT 쪽에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뭐 그냥 뭐 한마디로 뭐 요약을 해드린다면 그냥 보유하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싹 다 AS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재현 멘토님이요. 직접 발로 뛰는 전문가님으로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기업 탐방 굉장히 자주 가시고 소문이 아니라 직접 가서 보고 듣는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가자 종목에도 추천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방송에서 많이 언급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벤트가 하나 준비돼 있었습니다. 샵 4989번으로 정재훈 혹은 정재훈 탐방노트라고 쳐서 보내주시면은 멘토님이 지난주에 다녀오신 그 기업에 대한 자료들 직접 정리한 자료 선착순 50분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 조금 상담을 많이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문자와 전화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은 네, 전화가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예, 필룩스. 필룩스요. 매수가 70%. 비중은요? 12%요? 아, 70%. 70%요? 예, 예. 네, 매수가는요?
5,740원입니다. 5,740원. 예. 아, 일단 조금 흐름이 나타나서 더 가져가야 되는지 아닌지 여쭤보시고 싶으신 거죠? 아,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멘토님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70%를 예. 한 번에 사셨어요. 예, 한 번에 사. 5,740원에. 예. 많이 빠져서 매수하신 거죠? 뭐, 그렇게 일단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거 더 빠질 수도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아, 이거 5,000원 깬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그나마 오늘 이렇게 전화 주신 게 참 다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 예, 예. 자, 일단 보자고요. 예. 이 친구의 실적을 보게 되면 뭐 1분기 실적은 그냥저냥 나왔어요. 예. 근데 2분기 실적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주당 자산 가치가 3,000원대. 그다지 뭐 싸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다만 이제 예. 이 필룩스가 과거에 제약 관련해서 뭐 이슈가 있었어요. 아,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던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 재료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밀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지금 여전히 역배열권역이죠? 아, 예. 이렇게 역배열이죠? 예, 예. 그죠? 아, 예. 그러면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아버님이 많이 빠져가지고 매수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가 바닥이냐 그 부분들을 고민해 보면 아직까지 바닥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바닥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거래량이 좀 증가되면서 움직여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아, 예. 근데 거래량의 증가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손실권역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분할로 매도를 하고 아, 예. 다른 종목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전략 매도를요? 네, 전량 매도. 아, 예. 아시겠죠? 아, 예, 예,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또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시죠? 키스트요. 키이스트요. 매수가 비중은요? 4,720원에 50%요. 4,720원에 50%신 거죠? 예, 굉장히 고점에 들어가셨네요. 예. 예, 비중도 굉장히 많으셔서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으신데요. 멘토님 전략 아, 부탁드릴게요. 요새 계속 떨어져서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4월 달에 매수를 하신 거네요. 이게 3, 4월 달 정도 했을 겁니다. 예.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상승을 해줬었는데 대응을 예. 좀 안 하신 것 같으세요. 예, 일단 이거 단기로 좀 먹고 매도해야지 그 생각으로 좀 들어가신 거죠? 예. 일단 오늘 좀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대응을 못 하셨네요. 이게 너무 떨어져가고 이게 지금 너무 많은 양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못했어요, 이거를. 자, 그럼 아버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예, 만약에 이 키스트라는 기업이 예. 빠져가지고 한 2,500원까지 다시 빠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 말씀을 드리면 예. 매도를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이게 지금 너무 많아 그냥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가야 될 것 같으세요? 예. 그러면 이 상담을 하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아버님. 예.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그냥 뭐 빠졌다 다시 올라올 확률은 없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버님.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씩 보자고요. 예. 키스트가 흑자 기업인가요? 적자 기업인가요? 에휴, 알고 계세요, 아버님? 안 봐서 잘 모르겠네요. 적자 기업이에요, 아버님. 예. 두 번째 주당 자산 가치가 600원짜리예요, 600원짜리. 예. 600원짜리인데 지금 주가가 3,000원이에요. 그러면 5배 고평가됐다는 얘기거든요. 단순 논리로 보게 되면. 예. 그러면 이게 주가가 빠지게 된다라면 2,000원도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안 좋게 된다라면. 네. 물론 뭐 김수현이 제대를 하고 뭐하고 있어서 입에 이슈가 나오고 뭐하고 그런 부분들 좋아요. 좋은데 아버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 일부 좀 먹고 나와야지라고 했는데 막 그래서 많이 매수를 하셨는데 빠졌기 때문에 매도를 못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아버님은 이런 종목의 스타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좀 여유 있게 볼 만한 종목군들, 뭐 가치주라든가 배당주들, 뭐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하셔야 돼요. 아버님은 대응을 안 하시는 분이세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해도 될 만한 종목, 가급적이면 그러한 종목군들을 하셔야 되고, 그러한 종목을 하실 거라면 이런 개별적인 종목이나 테마성 종목은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거 3,000원 깨면 저는 일단 절반이라도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라면 네. 절반이라 정리하고, 만약에 반등이 나와서 뭐 김수현 이슈가 나오고 뭐하고 드라마 차기장 얘기 나오고 뭐하고 든지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3,700원, 3,800원 요 정도가 오게 돼도 순차적으로 좀 매도를 고려할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저도 3,700원 정도까지만 보려고요. 네? 3,700원 정도까지만 보려고 그래요. 3,700원 정도 올라가면 더 갈 것 같아서 아니, 그냥 매도 안 하실 것 같은데. 할 겁니다. 아버님, 예, 예. 제발 좀 대응 좀 하세요. 이거 잘못하면 손실 더 커집니다. 예, 예,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아버님 힘내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746번님이 드리머스 컴퍼니 9,800원에 30%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역시나 또 BTS 관련해서 드리머스 컴퍼니가 올라왔어요. 손실률이 한 25%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떡하죠? 예. 자, 일단 매수를 하셨을 때는 뭐 어찌됐든 간에 잘 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뭐 요 시기적인 흐름들로 돌아보게 된다라면 뭐 여기에서 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잘 하셨어요. 잘 하셨죠. 일단 뭐 여기 거래량도 쫙 있고 빠져나간 거 없고 거래량 감소가 되면서 있고 상승하면서 찔끔찔끔 거래량은 좀 늘어나줬고,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신 건 참 잘하셨어요. 차트를 보고 했을 때는 정배열 초입 구간이고 잘 하셨는데 문제는 대응을 못 하셨어요. 만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빠져 내려가는 흐름들이 보이게 된다라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으셨고, 설사 61선을 지지를 하는 것 자체 이탈이 된다라면 여기에서라도 일단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대응 자체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자, 역배열이에요. 역배열로 전환이 되고 있고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짧게는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약 한 8,000원대 중후반 자리대까지는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대까지. 그럼 이 자리대가 오게 된다라면 저는 좀 종목을 교체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엔터주들의 흐름들이 지금 그다지 썩 좋지는 않아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좋지는 않으니까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좀 매도를 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7,150원 이탈하게 된다라면 종목 교체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150원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890번님이 링크 제니시스 8,830원에 20% 비중으로 갖고 계시다고 주셨습니다. 자, 다행히 지금 수익 중으로 보고 있고, 일단은 이 종목은 뭐 삼성전자 그 AI 투자 관련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미래가 좋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어떤가요? 네. 과거에 참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몇백 원짜리 안 했던 주가가 24,000원대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쭉 빠졌습니다. 뭐 이 기업이 실적이 나오나요? 이거 한번 볼게요. 실적이 나오느냐. 실적은 나오는데 서프라이즈하게 성장을 한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물론 재무구조는 좀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주당 자산가치 3,000원짜리대고 근데 지금 9,000원까지 올랐어요. 성장이 그만큼 안 됐다라는 얘기는 테마성의 흐름들로 움직인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8,830원에 좀 매수를 하셨네요. 이게 과거에 매수를 하셨다가 지금 오게 된다라면 대응을 하셔야 되겠어요. 대응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보시면 링크 제니시스 요 옆에 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열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적인 그 부분들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하셔야 돼요. 11선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11선 깨지면 안 돼요. 그 자리대가 얼마 정도가 되냐면 오늘 기준으로 한 8,300원 정도네요. 8,300원이 깨지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8,830원이면 이게 봐도 며칠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라면은 5일선 기준으로 하되 절반은 챙겨놓고 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빠지게 된다라면 이렇게 빠지지 말란 법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은 절반 정도 팔고 나머지 절반은 5일선 깨면 전량 매도한다. 뭐 그런 마인드로 좀 가보시는 게 어떨까?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할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또 문자로 얼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117번님이 도이치모터스 1,700원에 10% 비중으로 갖고 계시다고 주셨어요. 1,700원이시면은 오늘이나 어제쯤 들어가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네.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챙기고 나오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저항대를 뚫고 넘어갔는데 이렇게 지금 월봉 차트 보면 이렇게 박스예요. 근데 이 폭만큼 이렇게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목표치는 도달하지 않았나 싶어요. 장기적인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에 절반 정도까지 되돌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쉬어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일봉으로 봐도 이제는 21선과 61선의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1차 시세는 끝났다. 그러면 가격 조정이 됐든 기간 조정이 됐든 나와줘야 될 거예요.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박스로 보이든가 아니면 여기서 한 마리 더 밀려 내려와서 10,000원을 하회하든가 그러한 흐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짧게 챙기고 나오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가 깨지는 흐름들 나오게 되면 일단 매도로 좀 대응하는 전략이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넘어갈게요. 8829번님이 덕신 하우징 1,700원에 30% 비중으로 갖고 계시다고 주셨어요. 1,700원이시면 아마 4월 말쯤에 들어가셨다가 내려갔다가 이제 슬슬 다시 올라오고 있어서 얼른 정리를 해야 될까 아닐까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덕신하우징 같은 기업이 변덕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차트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일단은 기업적인 부분들을 좀 먼저 보자고요. 재무구조 괜찮아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비싸냐? 비싼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게 된다라면 실적은 좀 나와주고 있고 1분기 실적 19억대 나오고 있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기업을 굳이 매도를 해야 될까? 그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다만 이제 건자재 쪽의 섹터로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1,700원짜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요거는 조금 더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사실 이게 이렇게 박스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박스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뭐 중심 라인대를 그어보게 된다면 한 1,500원, 1,600원 요 자리대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대가 21선 자리대예요. 그러니까 한 1,600원, 1,550원 그 자리대를 깨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정도의 선에서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상승으로 흐름들이 나온다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800원대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30% 비중이시니까 여기서는 절반 정도 챙겨놓고 나머지만 2,000원대 위에 정고점까지 좀 보는 전략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공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3423번님이 서한 1,650원에 10% 비중으로 갖고 계시다고 연락 주셨어요. 지금이 딱 매수가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가야 될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서한도 참 이게 싼 주식이에요. 건설 쪽에 있어서 좀 싼 기업인데 문제는 트레이더냐 아니면 투자자냐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뭐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바닥권역이 맞아요. 바닥권역인데 그러면 요거를 길게 끌고 갈 거냐 아니냐 이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괜찮아요. 역성장을 좀 해서 그렇지 괜찮고 재무구조도 나쁘진 않은 그런 상황들이고 작년에 배당 수익률이 2%좀 적었네요. 지금이 매수가인데 이걸 할 수 있는 길게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이걸 길게 보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배당을 뭐 한 4, 5%씩 나오거나 그런 기업이라면 일단 좀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지만 그건 이게 그렇게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손실이 거의 없는 상태니까 다른 종목으로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이라는 얘기는 이 자리대가 다 저항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전고점 자리, 전저점 자리대 저항이고 전고점 자리대 저항이고 여기도 좀 저항이고 매물벽이 좀 상당히 두텁게 쌓여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교체 의견 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0982번님이 쌍용 양회 6,500원에 35% 비중으로 갖고 있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6,500원이시면은 혹시 대법 관련해서 어제 조금 움직일 때 들어가셨던 건지 아니면 그 전에 들어가셨던 건지 일단은 문자여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6,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뭐 어찌됐든 간에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는 거는 좋아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장중에 들썩거림이 있어서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빠지는 게 있어서 많이 빠져서 이건 낙폭가대로 봐도 됐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매수를 하신 거거나 있을 거예요. 뭐 대북 관련 이슈가 있어서 좀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매수를 하는 그 이유가 있다라면 매도를 해야 되는 그 이유도 있어야 돼요. 그 부분들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우선 쌍용양에는 박스예요. 우선 7,000원대 박스 구간이고 저점 자리대로 보게 된다라면 이 자리대 5,500원 자리대가 저점 자리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중간 라인대가 약 한 보니까 한 6,000원대가 되지 않을까 한 6,000원대 초반 자리대 지금 주가 수준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재무구조는 괜찮아요. 실적도 좀 괜찮고요. 재무구조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고 작년에 배당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갈 이유가 있을까? 향후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전망을 보더라도 일단 좀 늘어날 것 같은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매수가가 6,500원이에요. 매수가가 6,500원 정도면은 약간의 손실권역인데 이거는 차라리 6,200원을 좀 기준으로 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짧게. 6,200원짜리대를 깨고 내려간다라면 다시 한번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6,200원짜리대를 기준 라인대로 보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가장 큰 저항대가 6,500원이에요. 매수가 정도가 가장 큰 저항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35%의 비중으로 할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25%는 정리를 하고 나머지만 뭐 7,000원 정도 때까지는 보든가 6,000원대 후반까지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물 부담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추가 매수는 더더욱 더 안 될 것 같고 그냥 제 전략대로 6,000원대 이 깨지면은 6,200원대 깨지면 리스크 관리 하시고 만약에 그 위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가 정도에서 25% 정리하시고 나머지만 6,000원대 후반까지 좀 보자. 그런 좀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 6,2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1636번님이 보내주셨어요. 저희 가자 종목 중에 하나죠. 서원인텍 보내주셨습니다. 5,960원에 40% 비중으로 갖고 계신데요. 아까 종목 리뷰할 때 살짝 보긴 했는데 다시 한번 서원인텍 5,960원에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굳이 리뷰를 해야 될까요? 그래도 궁금해서 또 보내주셨으니까. 보유예요, 보유. 네. 보유하시면 되고 단타 치실 분들 그냥 매도 치고 나가세요. 단타 치실 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단기로 볼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이 종목. 그러니까 단기로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 매도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다른 종목 정말 촥촥촥촥 올라가는 종목 많아요. 단기는 그런 거 하셔야 돼요. 21선 바짝 고개 쳐들고 있는 거래량 막 터지는 거 그런 종목을 단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방송에서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대응을 못 해요. 대응을 못 하니까 그러한 종목군들을 말씀조차 안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인택도 마찬가지예요.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나올 거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 보유 의견은 여전히 변함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일단 보유를 하시게 되면 나름대로 수익은 날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종목이 확실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역시 가자 종목이에요. 3894번님이 원익 IPS 갖고 계시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근데 매수가가 조금 높으시네요. 37,550원에 비중은 따로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37,550원이시면 꽤 오래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보유입니다. 원익 IPS도 보유를 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비중을 만약에 안 보내주셨는데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으면 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우선 원익 IPS 같은 경우도 테라세미콘이랑 합병을 좀 하면서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됐어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 장비 쪽과 빈메모리 쪽 사업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 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보면 삼성의 이 투자 발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원익 IPS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내년도에 아마 사상 최고 실적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단 삼성 쪽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적인 부분들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면 아마 내년도 정도에는 사상 최고 실적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투자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면 매수로 좀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자리에서 뭐 힘들지만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6617번님이 신일산업 2,160원에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신일 굉장히 친숙하네요. 이 계절 상품이죠. 이 종목은 그러면은 앞으로 여름이 점점 더 더워지면은 좀 올라간다라고 보는 걸까요? 사실 이게 조금 타이밍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이미 시세 흐름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시세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이렇게 빠지고 난 이후에 지금 반등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몇 거래일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반등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다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뭐 기준 라인 때는 명확하죠. 뭐 이 저점 자리 때 깨면 요거 깨면 일단 리스크 관리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 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런 식의 이중바닥형의 모습들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면 21선에 대한 저항 부분들이 있지만 한 2,300원대에서 2,400원 정도 때 그 정도에서 챙겨 나가는 그 위에서는 챙겨 나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챙겨 가자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7565번님이 보내주신 캠시스입니다. 가자 종목이 또 올라왔네요. 2,450원에 30% 갖고 계십니다. 멘토님이 추천해 주신 종목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방송에서 AS를 안 해드린다고 하니까 네. 문자로 계속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다음 내일부터는 이런 종목도 AS를 안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향 자체가 빠지면 빠지는 대로 불안하고 올라가면 와 이러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루하루에 연연해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많은데 뭐 물론 언급을 안 해드리면 좀 답답하거나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올라갈 주식은 때려 죽여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죽어요. 누차 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뭐 61선 정도 이 부근대까지는 조금 더 매수하셔도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제 아마 카메라 모듈 섹터가 좀 많이 빠졌을 거예요. 뭐 화웨이 쪽하고 뭐 합의를 하네, 뭐 마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파트론 급락 나왔었고 그다음에 파워로직스도 많이 빠지고 했는데 실적을 보세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이 친구가 올라가겠구나 이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들? 실적을 보면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단기로 하게 되면 안 좋아요. 보유하시고요. 불안하다 싶으면 수수료 다 까이고 2,45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수수료 다 제하고 2,470원에 매도하고 나가세요.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하시고 투자하실 분들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종목 상담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좀 종목 상담 해드렸는데요. 이 멘토님이 주셨던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아마 이제는 내일 다시 더 좋은 종목 분석 갖고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가자. 가자. 내일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